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 화요일 오늘이 수요일이죠. 시간이 빠르죠. 수요일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요일 가는 것도 잘 모릅니다. 이 수요일 4부 이 품격이 좀 매우 떨어지는 얘기를 청년들의 힘으로 조금 올려보려고 노력하는 여의도 청년 정치 순서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비대위원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두 분 저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받으세요? 지난번에 받아야 된다고 교육받고 그 뒤로는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빼지 않고 받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받는지 안 받는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요. 어제 뭘 들었느냐 물어보면 뭐지? 그 YTN의 신율의 그 뉴스 정면 뭐더라?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청취율 조사 기간에 이 커피 쿠폰 드리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을 또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수회담 하긴 하는 거예요? 해야죠. 아니 당위론적으로 말씀 좀 하시고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내일도 이제 2차 실무협의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 실무협의를 계속 한다고 공지가 됐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야당과의 원만한 대화까지 다 염두에 둬서 그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실도 야당 대표와의 대화 의지가 확고하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도 그동안의 오매불망 원하던 영수회담이니까 조금만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면은 저는 금방 성사될 봅니다. 자, 박성민 전 최고께 제가 물어보는데 오매불망 기다렸습니까? 저희는 계속 얘기했었죠. 그러면은 근데 뭐 이제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느낌이라서 좀 갑갑하게 필요성이 했습니다만. 뭐죠? 일단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건 결국에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는 3대 개혁 과제라던가 민생 법안 통과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데 대통령께서 사실상 정치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뭔가 반대편의 세력들을 탄압하려고 하시고 아니면 아예 온전히 거부하려고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오히려 국회가 애써서 또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서 9번 정도 거부권을 행사하시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치의 복원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대통령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대표와 만나 소통하고 협치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협치가 필요는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저는 영수회담 필요성의 이 결합이라고 보거든요. 필요하니까 만나는 거지. 사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영수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소 합의의 원칙을 가져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여당과 야당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을 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영수회담을 한다고 짠 하고 맞춰질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도한 기대고 다만 야당은 야당대로 대통령께 그동안 못한 그 말씀들을 면전에서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대통령대로 지금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당에게 국정에 대한 협조를 또 요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화를 하되 한 번에 많은 합의에 이를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개혁 같은 것은 지금 범국민적으로 찬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만 거기서 본래 정부가 발표했던 대로 2,000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줄여서 증원하는 것이 맞냐 이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나뉘지만 의대 정원 증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면 야당도 이것은 반대하기 어려운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의정 갈등을 지금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서 푸는 것을 야당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의료계가 대화에 나오도록 돕겠다.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합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 직후에 이 영수회담 필요성이 더 커졌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사실 그동안 뭔가 좀 따뜻한 곳에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시고 뭐 예를 들면 기자들과의 기자회견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사실 국민들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그 굉장히 분노하고 있던 또는 굉장히 불편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쓴소리를 원천 차단하면서 전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길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 계속 내비게이션에서 경고음 뜨면서 여기로 가면 집요하죠. 굉장하잖아요. 와, 걔들 집요성은 뭐 자꾸 딴데 이 길이 맞는데 하고 가더라도 뭐 유턴하세요. 뭐 저희는 저희가 그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 약간 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신 이 대통령의 폭주를 저는 막아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일을 하라고 이번에 민주당에게 이렇게 많은 의석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영수회담에서 가감없이 좀 불편한 소리를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내비게이션 경고음은 이제 여당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오늘도 그 대통령과 낙선자들 간의 간담회 있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 자리에서 또 많이들 대통령께 직언 고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은 제가 노상 지론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원래 국정에 있어서 내비게이션 역할은 여당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는 사실 야당은 시동을 꺼라, 차에서 내려라 이런 이야기를 오히려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게 목적지로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좀 이렇게 잘 미리미리 좀 경고음을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전까지는 조용히 아무 잘못된 길로 가고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하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떨어지고 나니까 얘기하고 이러는 모습이 글쎄요, 뭐 과연 대통령께서 그 부분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으시냐도 의문이고 그리고 이번에 인선을 봐도 사실 좀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뭐 정진석 비서실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선거가 아직 치러지진 않았지만 보니까 이제 친윤 핵심 중에 핵심이신 이철규 의원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만 봐도 이게 결국엔 다 찐윤으로 채워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인선에 관해서 그렇게 앞서 나가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저희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또 찐명일색의 원내 지도부가 되는 것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추미애 당선인 또 조정식 의원 또 정성호 의원 이렇게 친명계가 지금 국회의장 경쟁을 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설전을 벌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협치 분위기를 깨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어쨌든 대통령께서 주제 지금 있지 않나요? 네.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대통령께서 네.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시니까요. 그 변화를 한번 좀 지켜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변화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과 기회를 우리가 기다려보고 그랬는데도 만약에 변화가 없다. 그때 가서 또 야당이 비판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 말이 사실 저는 좀 웃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책 따로 정치 따로가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뭔가 여전히 자기 변명으로 좀 일관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국정 운영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알아차려주지 못했고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홍보의 부족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상황 진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말은 그럼 지금까지 본인은 정치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은데 정치를 안 하셨던 게 아니라 정치를 못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를 못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만나시고 그 대표가 이재명 대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국면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만나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의제만 빨리 합의해 주시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대통령도 어제 막 보니까 막 환한 미소를 이렇게 지으시면서 뭐 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그럼요. 그리고 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할 때도 이제 임명 배경 직접 설명하시고 또 질문도 받았잖아요.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2주년 기자회견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대통령의 소통, 대화, 타협 이런 거는 그전보다 많이 강화가 될 거고 또 강화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2주년 기자회견 하는 거 완전 대환영 대찬성인데 문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자회견보다 김치찌개,
뭐 빈대떡, 족발 뭐 이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위 때부터 그토록 강조하셨던 김치찌개 소통 기자들과 좋은데요. 근데 그거는 평소에 소통을 잘 하실 때 그런 거 이제 간간히 해주시면 좋은 거고 지금 대통령께서 하셔야 될 건 정말 딱 형식을 갖춰서 정중하게 국민들 앞에서 기자들과 편한 소통이 아니라 사실은 불편한 소통을 해야 되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배고프거든요. 근데 예 말씀하세요. 아니 자리를 부드럽게 가져가도요. 지금은 우리 언론이 대통령께 질문하면은 계속 불편한 질문들 나올 거예요. 그런 걸 어떤 PR 의도를 가지고 뭐 자리를 더 부드럽게 하는 형식을 갖추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선도 그렇고 지금 기자회견도 그렇고 아직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기도 전에 앞질러 가서 비판하는 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현실화되고 나서 그 결과물을 보고 우리가 논평해도 늦지 않다. 네, 이게 원래 이렇게 길 갈 때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잖아요. 여기론 가지 마셔라. 여기는 주의하셔라. 여긴 잘못된 길이다. 저희가 하는 걸 영상에서 들으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근데 원래 주호영 의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원내대표를 한번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 좀 평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총리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정확한 속내는 그 민주당이 박영선 카드가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은 이제 175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지만 171석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명을 하니까 171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입법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고 이게 이제 정치학에서 분점 정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분거 정부. 그렇죠. 그런데 권력을 분산해서 가지고 있다는 걸 공식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부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국정에 대한 평가를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뭐 민주당 소속 총리 카드가 나와서 반대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당 중에서 그나마 그렇죠. 제일 선호하는 인물을 그렇습니다.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목적은 민주당이나 민주당 출신 인사로 총리를 지명하지 말아달라서는 이게 더 크다고 봅니다. 근데 평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면은 만일 진짜 주호영 의원을 총리로 지명한 문제 없이 잘 이루어질까요? 뭐 일단은 이제 검증 과정에서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순조롭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또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국회의장 나오겠다는 분들이 네.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하고 말해요. 예? 기계적 중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거나 혹은 이런 식의 언급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그렇죠. 지금의 상황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 선명성 경쟁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국회의장이 원래 국회의장이 되면 탈당해서 하는 이유. 예? 당적이 없는 이유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민주당을 뒷받침하는 기초적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질 않나. 기계적 중립 거의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도 이 총선의 결과에 따른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총선이 치러진 국면이 결국 정부가 2년 정도 나라를 운영을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정부 지원론보다는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더 강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뭔가 국회의 권위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셨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장은 사실 의원들 간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의원들 간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긴 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선명성을 얘기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중립에 대한 책무를 상당히 가볍게 여기는 듯한 발언들은 대단히 부적절해요. 정성호 의원이나 추미애 당선인이나 지금 괴가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장이 왜 당적을 이탈하게 됐는지 그 연역과 배경을 좀 정확하게 살펴봤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2002년 2월에 국회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 제도가 생겼는데요. 당시에 여야 정개특위가 16대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이만섭 의원이 국회의장 하던 때입니다. 이만섭 국회의장은 어느 정도로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했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 안 들어오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들어온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개회한 적도 있어요. 그게 2002년 2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문제가 되니까 이만섭 의장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민주당이 나를 제명해달라.
라고까지 했어요. 그리고 2월 29일에 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처음으로 당적을 이탈해서 그 중립국회의장이 됐는데 정성호 의원이나 추미애 당선인이나 그런 연역을 좀 정확하게 알고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무겁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정성호 의원이 17대부터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마 16대에 있었던 그런 일을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추미애 당선인은 16대 때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그 사건 잘 알 겁니다. 야, 할 말이 이렇게 그 준비를 해오신 모양이네요. 그거. 그 지금 민주당이 역사를 그렇게 줄줄이 나오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니 지금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하려는 참이니까 저희가 잘 준비해 와야죠. 근데 저는 뭐 입법 예. 독재, 뭐 입법 폭주 이렇게 국민의힘이 이제 얘기하는 것도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야당의 폭주, 민주당의 폭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국회에서 같이 동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로서의 의무를 좀 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단독으로 하는 건 폭주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저희가 단독으로 가졌느냐, 자체적으로 가졌느냐 아니잖아요. 국민들께서 밀어주신 거고 일하라고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소통도 해보려고 하지만 상임위장이 안 나타나고 보이콧하고 뻑하면 밖으로 나가서 안 한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법사위 자체를 아예 안 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 직회부 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그럼 또다시 야당 폭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이면서 법사위 안 열어주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팩트를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법사위에서 6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 완료를 못하면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5분의 3 이상의 무기명 투표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120일이었어요. 60일로 단축이 된 게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18개 상임위를 전반기 때 다 가져갔죠. 그러면서 2021년에 국회법을 개정을 합니다. 법사위원장을 과거처럼 그 야당한테 줄 테니까 원내 2당한테 줄 테니까 그러면 이거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개정이 된 건데요. 잘 아시겠지만 2월 3월에는 원래 국회가 제대로 열리기가 힘들어요. 12월 정기국회 끝나면은 다 의원들은 지역구에 내려가서 사실은 1, 2, 3월에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2월 임시국회 같은 거 할 때 뭔가 밀린 숙제로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우르르 처리는 하는데 이런 쟁점 법안들은 제대로 그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해서 완료하기가 힘들어요. 그걸 민주당도 알 텐데 지금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직회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직회부를 적극적으로 할 거면 법사위원장은 과거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권한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22대 원구성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주장은 명분이 없는 거예요. 17대 이후에 확립된 그 전통대로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가져가야죠. 뭐 일단 뭐 설명은 잘 알겠고요. 근데 또 팩트 체크를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적절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정권의 불리한 법안 처리하게 될 때는 법사위 안 열어주고 최상병 사건 진상규명하자고 국방위 열었을 때는 여당 의원들 참석하지 않고 약간 수혜 문제 있을 때는 행안위에 또 의원들 안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시다. 직무유기한 거는 국민의힘이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뭐 이게 하여간 매주 얘기를 해도 얘기할 소재가 떨어지지 않아서 참 우리나라 정치권에 이걸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송영훈 법률자문위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